자, 이어서 29번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수가 서로 다른 평행 2회선의 4단자 정수 C0를 한번 구해봐라. 즉 이걸 합한 하나로 표현한 4단자 정수 C0면은 뭐 있죠? 여기 A0 뭐 이렇게 표현했겠네요. 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여기가 B0, C0, D0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때 요거 전압이득이죠. 전압이득은 뭐 그대로 A가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 전류이득도 그대로 D가 된다고 그랬죠. 예, 임피던스 B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병렬로 연결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B가 되는 거죠. 2분의 B1 이건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드미턴스 병렬로 한번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EC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야 되겠네요. 자, 30번 그림과 같이 회로정수 ABCD 송전선로의 변압 임피던스 여기 ZR을 수전단 쪽에서 접속했을 때 변압 임피던스 ZR을 포함한 새로운 회로정수 요거죠. 요거 그거에서 여기 D0만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4단자 정수 행렬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임피던스 어떻게 합니까? 1 ZR 01 이렇게 표현해 줘야죠. 그치?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면 되는데 D0니까요 얘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를 A0 뭐 B0 C0 얘를 D0라고 했을 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요걸 구하는 값은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CZR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CZR 플러스 D 요거죠. D 플러스 CZR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1번 2회선 송전선로가 있다. 사정에 따라서 그중 1회선을 정지하였다고 하면 이 송전선로의 일반 회로 중에서 B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금 사실상 이렇게 2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2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ABCD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을 때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2회선으로 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요거 전압이득 그대로 가고요. 전류이득 D도 그대로 갔죠. D도 그대로 가고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 B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각각 2B였어야 그쵸? 2B였어야 이게 두 개로 합쳐져서 B가 되는 거고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2Y여야죠. 2Y 여기도 2Y여야 병렬일 때 둘이 더해서 C가 돼야 되니까 EY가 아니라 EC죠. EC 어드미턴스 EC 여기도 C가 Y죠. C 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회선을 정지했다는 얘기는 얘를 뭐 이제 써먹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 얘만 남았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의 여기 B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원래 거에 얘가 2배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2배가 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2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가 각각 L과 C라고 했을 때 고주파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의 정의가 그렇죠?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의 루트 씌운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과 요 어드미턴스 분의 1 이것의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파 정수는 루트 ZY 그래서 감쇄 정수와 위상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값 이렇게 나타냈었죠. 특성 임피던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랬었고요. 또 여기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 요거였죠. 그래서 여기 이 선로에서는 보통 이 저항과 컨덕턴스 값은 LC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얘는 루트, 여기가 j 오메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 C분의 L 루트 능이 역시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랬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우리가 Z0 이렇게 표현하면 루트 여기가 Y분의 Z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트 능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루트 능.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3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 1선 1km의 임피던스를 Z,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할 때 특성 임피던스 뭐 방금 살펴본 대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그렇죠? Y분의 Z 이것이 특성 임피던스죠. 그리고 R과 G가 상대적으로 LC보다 약하기 때문에 얘가 무시되면 결국 얘는 루트 능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2번이어야죠. 루트 Y분의 Z 또는 얘가 있으면 뭐 얘를 하게 되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 무손실 전기회로에서 C값이 0.09고요. L값이 1일 때 그때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랬네요. 자, 특성 임피던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루트 Z와 Y분의 1 그쵸? 요거의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또 간략히 하면 루트 능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오호 C와 L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해보면 자 먼저 L 값은 1mH/km 킬로미터 똑같으니까 밀이니까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얘는 0.009죠 009의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보니까 얘가 3분의 1000이 나오죠. 이거 계산해보면 3분의 1000 3번이 답이네요. 자 35번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어떤 회로로 다뤄야 되는가. 장거리는 집중이 아니고요 분포정수 회로로 다루자 그랬죠. RCG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해야 된다. 3번이죠. 36번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건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특성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사실 물은 거죠. 특성 임피던스를 다시 써보면 루트 Y분의 Z 요거였고요. 루트 얘가 C분의 L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로의 길이와 관계가 없다 그랬었죠. 관련이 없다.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송전선의 파동 임피던스 Z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V라고 할 때 송전선의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들과 지금 V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Z0는 루트 능이죠. 루트 능이 되고 그 다음에 전파 속도 V는 뭐였습니까? 얘는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로부터 지금 L을 표현해봐라. 지금 그런 얘기네요. 그쵸? 그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L을 남겨 L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쵸? 루트 L 곱하기 위해서 자, 이거 역수 한번 해볼까요? V분의 1이 그럼 루트 LC가 되고 여기에서 우변은 우변끼리 또 좌변은 좌변끼리 한번 곱해보면 자, 좌변을 곱해보면요. 자, V분의 Z0가 되고요. 우변은 우변대로 곱해보면 자, 곱해볼까요? 루트 속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곱할 수가 있죠. 여기도 한꺼번에 LC 이렇게 되니까 약분돼서 오호 L제곱이 루트 속에 있게 되니까 이게 L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V분의 Z0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루트 능이라고 하는 것과 전파 속도 요것은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죠. 38번 선로의 단위 길이의 분포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 이런 것들을 LRCG로 표시할 때 전파 정수 감마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루트 얘는 ZY 이런 꼴이었죠. 특성 임피던스가 얘는 루트 얘는 Y분의 Z였고요.
계속 외워봅시다. 루트 능 요거였지. 루트 능. 그리고 방금 했던 V는 루트 LC분의 1 이거고요. 전파정수 간만 루트 ZY 이렇게 되는데요. 자, Z 임피던스 뭘로 표현합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었고요. 그쵸? 어드미턴스 얘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저항을 소문자 R로 나타내라 그랬네요. R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도 G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뭐 의식 찾아주면 되겠네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 많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상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자, 선로 중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그랬었죠. 여기 저항 그 다음에 L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직렬 콘덴서를 연결하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면서 전압 강화에 의한 것을 내가 좀 보상해 주는 효과가 있었죠. 이것은 맞고요. 송전 전력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전압 강화가 줄어들게 되고 역률도 좋아지면서 송전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요. 부하 역률이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 그러지 않죠. 얘를 설치한다는 것은 역률이 좋지 않으니까 이 콘덴서를 달아놓음으로써 설치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률 효과가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역률 효과가 오히려 좋지 않을수록 설치 효과는 크겠죠. 그러니까 일단 3번이 답이고요.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렬 공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게 된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부하 쪽에서 이런 단락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이 직렬 공진을 일으킬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40번 송전계통의 전력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서 제거되는 고조파를 물었네요. 직렬 리액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단상에서 그렇죠? 콘덴서와 함께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리액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방전 코일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삼상에서도 이렇게 콘덴서를 전력용 콘덴서를 델타 결선을 통해서 연결하고 서로 방전 코일도 연결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 전단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데 단상일 경우에는 3고조파를 제거하고요. 3상일 때에는 5고조파를 제거하는 효과로 썼었죠. 단상일 경우에는 3고조파를 제거하고 3상일 경우에는 5고조파를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직렬 리액터 용량은 단상일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고조파를 제거하니까 3오메가1이 뭐가 됩니까? 3오메가 C분의 1과 같죠. 그래서 이 3이 이쪽으로 곱하기로 내려오니까 오메가 1을 구하려면 3이 분모로 곱해지면서 9분의 1에 이것이 각각 그렇죠? C의 용량, 이게 L의 용량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0.11 11% 정도 되고요. 삼상 같은 경우도 이 5고조파를 제거하니까 5오메가1에 여기도 5오메가 C분의 1이 와서 5가 이쪽으로 곱해지죠. 그럼 25분의 1이 되는데 이게 0.04 정도가 되니까 약 4% 정도가 된다 그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4%,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효과들을 고려해서 5에서 6% 정도가 실제적인 거라고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4% 정도 되고. 그래서 리액터의 종류도 한번 살펴봅시다. 불로 리액터, 불로가 발생하면 폐하죠. 그쵸?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고 직렬 리액터 일반적으로 이 송전선로에서 5고조파 제거하게 되는 거고요. 한류 전류를 제한한다. 뭘 제한합니까?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요. 소호 리액터는 지락이 생겼을 때 아크를 꺼버리는 소호하는 그런 리액터, 이런 리액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송전계통에서는 당연히 3상 송전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직렬로 연결되는 리액터, 직렬 리액터가 제거하는 고조파는 제 5고조파라고 해야 되겠죠. 3상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1번 기본 주파수에서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의 4%보다는 조금 크게 5% 정도 리액턴스를 그림과 같이 직렬로 넣으면 그쵸? 이거보다는 좀 크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4%, 실제 한 5에서 6% 정도니까요. 아하, 여기에 직렬 리액턴스 직렬 리액터를 여기다 지금 연결한 거죠.
뭡니까? 삼상일 경우에는 제5고조파 전압 단락을 제거하게 된다 그 얘기죠. 42번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서 방전 코일을 설치하는 목적. 방전, 그쵸? 전화를 방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있죠? 전원 개방 시에 잔류 전화를 방전시켜서 인체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로 방전 코일을 두는 거죠. 2번이 답이네. 43번 한상 용량이 100kVA 콘덴서에다가 제5고조파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직렬 리액터의 기본파에 대한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 이게 콘덴서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이 100일 때, 자, 이론적으로는 얼마? 이론적으로는 4%니까 0.04를 곱한 것이 리액터 용량이죠. 그럼 얘가 4가 되네요. 4kVA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4, 5, 6 이렇게 돼 있다면 이론적인 것을 우선 해주고요. 만약에 뭐 이게 없이 5나 또는 6이 있어도, 그렇죠? 그걸 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워낙 차이가 나니까 4번이 답이죠. 이론적으로는 4% 정도의 직렬 리액터 용량을 콘덴서에 비해서죠. 콘덴서 값에 4%를 곱하는 거지. 44번 동기조상기가 정전 축전지보다 유리한 점은 뭐냐?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C를 얘기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용량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요거죠.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동기조상기의 특징이죠. V곡선에 의해서. 자, 같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동기조상기는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에 이런 위상곡선, V곡선이라고 하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자전류, IF죠. 여자전류를 변화시켜서 진상전류도 공급하고 지상전류도 공급해서 부하의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조절하는 기기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역류를 잃을 때 전기자전류는 최소로 여기 IA 전기자전류가 최소가 흐르게 되고요. 또 앞선 여자, 그쵸? 과여자시 앞선 역류를 콘덴서로 동작하게 되고요. 부족 여자, 이 전류는 계자전류를 줄이게 되면 리액터로 동작하면서 뒤진 역류를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상기에는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동기 조상기가 있는데 얘는 콘덴서는 그쵸? 진상만 공급할 수 있지만 얘는 진상, 지상 모두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단계적으로 조정이 딱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때마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만 얘는 조정이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소형 경량, 경제적이고 손실이 적고 얘는 시송전, 시충전이 그러니까 시험 송전 또 시험 충전이 가능하다 그 있죠. 부하를 뭐 뗐다 붙였다 해가면서 시험적으로 송전해보고 충전해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용량 변경이 쉽지만 대신 동기조상기는 용량 변경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이 동기조상기가 정전 축정지, 그쵸? 전력용 콘덴서 뭐죠? 이것보다 유리한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45번 동기조상기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전동기로 역류를 개선한다. 맞죠? 이거네. 1번이 딱이죠. 그치? 3번은 발전기라서 이게 아니죠. 그치? 동기전동기가 맞습니다.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전동기로 역류를 개선시키는 것. 1번이 동기조상기죠. 46번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동기발전기의 V곡선을 이용한 것이다. 이거 얼핏 보면 V곡선이 막 강조돼 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맞다고 하지만 여기 동기발전기가 틀렸죠. 동기전동기입니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죠. 동기전동기의 V곡선을 이용한 것이다. 틀렸고요. 전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다. 아니죠. 무부하로 운전하는 거죠. 무부하로 운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자회로를 과여자로 운전하면 콘덴서의 역할을 한다. 그쵸? 우리 V곡선에서 살펴본 대로, 그쵸? 이거 계자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가
크기에 따라서 이 V 곡선을 이룬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가장 전기자 전류가 작은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과여자고 콘덴서로 동작하고, 이게 부종여자죠. 부종여자면 L로서 동작하니까 3번이 옳은 거네요. 3번이 맞죠. 선로의 페란티 효과를 억제한다는 것은 뭘로 페란티 효과를 억제합니까? 바로 분로가 셌을 때 블로 리액터죠. 블로 리액터로 이 페란티 효과를 억제하는 거죠. 동기조산기가 아니죠. 탈락. 3번이 답이죠. 3번. 동기조산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로의 시충전이 가능하고, 가능하죠. 요것이 옳지 않은 거네요. 1번이네요. 중부하 시 과여자를 운전해서 앞선 전류, 그쵸? 과여자는 앞선 전류, V곡선에서, 그쵸? 앞선 전류, C로 동작하죠. 진상 전류, 맞고요. 경부하 시는 부종여자로 운전해서 뒤진 전류, 그쵸? L, 진상 전류를 취하고, 조산기, 연속적이라고 그랬죠? 1번이 옳지 않네요. 자, 전력계통 전압 조정 설비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봅시다. 병렬 콘덴서는 진상 능력만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다. 맞죠? 콘덴서는 이제 진상 전류를 흘려주는 능력이고요.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다. L이니까요. L, 리액터는. 그래서 맞고요. 동기조산기는 무효 전력 공급과 흡수가 모두 가능해서 진지상 용량을 갖는다. 그쵸? 동기조산기의 중요한 장점이었지. 진상지상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동기조산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적이다? 아니죠. 동기조산기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식렬 콘덴서, 병렬 리액터는 그것이 연속적이다. 오히려 이것이 불연속적이죠.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딱딱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옳지 않네요. 3번. 병렬 리액터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또는 지중선 계통의 충전 용량 보상용으로 주로 주요 발 변전소에서 사용된다. 맞죠? 4번 맞고요. 3번이 틀린 거네요. 49번. 전력용 콘덴서에서의 방전 코일의 역할은 당연히 방전하는 거죠. 잔류 전하를 방전해서, 그렇죠? 인체 어떤 보호를 위해서 방전하죠. 1번이 답이죠. 잔류 전하의 방전. 자, 50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 분로 리액터의 설치 목적은, 자, 분로가 생기면 패야죠. 패야 돼. 페란티 효과를 방지하는 거죠. 우리 선로에서의 이 정전 용량, 이 사이에서 정전 용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페란티 효과라고 했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1차 변전소에. 51번. 안전권선, 델타권선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고전압 변압기가 있다. 조산기, 전력용 콘덴서는 주로 어디에 접속하게 되는가? 이거는 3권선 변압기죠. 이렇게 하나, 둘, 또 하나가 이렇게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 변압기에서의 3차, 이걸 우리가 안전권선이라고 하고요. 이쪽에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주로 접속하게 되죠. 주 변압기의 3차 안전권선에다가 접속한다. 기억을 해둡시다. 자, 52번.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유도 리액턴스를 삽입하는 목적. 아하. 이론적으로는 4%, 실제적으로는 5에서 6% 정도를 삽입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직렬 리액터죠. 직렬 리액터. 리액터는, 그쵸? 우리가 송전선로에서 뭡니까?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 5ωL 이것이 5ωC분의 1 이렇게 되어서, 그쵸? 이런 어떤 공진이 일어날 때 비로소 5고조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곱하기로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25분의 1이 0.04 오메가C분의 1, 그래서 콘덴서 용량의 4% 정도가 되는 이유가 그거였죠. 제 5고조파를 제거하는 거죠. 53번. 피상전력 P 역률 코사인인 부하를 역률을 100%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이거는 뭐 전력의 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 피상전력, 여기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 세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요거죠. 여기 무효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타가 존재하고요. 역률을 100%로 한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즉 1이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세타가 얼마입니까? 바로 0도. 이 각이 0도여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 그 얘기죠. 이 크기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지금 보면 피상전력을 여기는 P로 표현했네요. 그쵸? 피상전력. 그래서 이걸 문제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면요. 그냥 여기 피상전력을 P로 표현했으니까 바로 여기를 P라고 적어 봅시다. 이렇게 P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얘에 의해서 나타내려면 사인 세타죠. 여기 사인 세타가 바로 P분의 여기 PR이라고 합시다. P분의 PR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PR을 구하려고 하니까요. P가 이쪽으로 곱해져서 P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곱해져서. 그래서 사인 세타는 또 뭡니까? 여기 없어서 봤더니 여기 있네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